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니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혁신위원장들 3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잘 계세요? 네. 네. 용해인 의원, 네, 지금 계속해서 맹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애도 잘 크고요. 네, 애기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제 18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3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2시 반에 제출했습니다. 네네. 국정조사 필요합니까? 네, 국정조사 너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형사적 책임으로만 이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적인 형사적 처벌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이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 등등의 영역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 의미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동 수사가 좀 진행되고 나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규명되면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좀 더 생산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 같은 국회의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오히려 생각 정부 중인데. 여당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나. 저도 저희 당 내에서도 사실은 국정조사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가 경찰에서 500명이나 되는 정도로 대규모 지금 특수본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조사 해도 행안위 이런 데서 국감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듯이 그냥 언론에 나왔던 얘기 또 이렇게 공방만 오가지 않겠느냐,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참사를 사고로 표현한다든지 희생자, 피해자들, 사망자, 부상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참사가 157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요. 정말 사과하는 것도 9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 원인 규명, 진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이 그만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 책임 있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법적 책임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실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분명히 동의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다가 웬걸 오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단독 기사로 났습니다만,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여당이 이렇게 이 대응을 못해서 어떡하냐라는 말과 더불어 이렇게 국정조사 반대 의견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권과 여당의 모습 아닌가, 이런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갑니까? 일단 진상규명과 원인을 일단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들을 밝히고 나서 그 좋아하는 이 정권과 여당이 좋아하는 이 법적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지금 경찰이 셀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사의 방향이 경찰보다는, 또 경찰 수뇌부보다는 용산서장, 또 소방서장, 정말 덜덜 떨면서 현장을 지켰던 용산 소방서장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수사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결국 진실을 밝히는 건 이 셀프 수사 아닌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당장 이제 국조를 추진하면서 특검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좀 순서상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 총체적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특검 같은 방식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그런 면에서도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라는 비판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네.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국정조사의 영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국회의장 결심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 위원회를 별도위원회를 구성할지 혹은 상임위를 지정해서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엔 상임위의 명단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 명단을 제출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또 이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특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사과하려 하지 않고 회피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사실 사과는 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만은 네. 네, 책임 있는 자세가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책임을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최상위층에 묻기가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체가 잘 안 된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사고 발생 보고까지 늦어진 네. 사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정무직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이 법률적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거냐? 그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든지 경찰청 같은 경우는 하부 기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사고 수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먼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퇴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내가 후임자가 선정된다거나 뭐 청문회를 거친다거나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무조건 수사를 지켜보겠다, 지금 내가 나가게 되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라고 해서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경찰청장도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죠.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라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 보고는 또 용해인 의원이 세게 따져 묻더라고요. 네,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이제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재난안전의 주무부처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무한 책임 같은 어떤 정치적 책임의 의미, 그리고 추상적 책임의 의미를 말하실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용어는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밝혀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의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건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참사가 터지면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보통 이런 장관을 경질하고, 이게 이제 보통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왜 책임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여당 내에서도 근데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권 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거의 다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고, 예를 들어 뭐 윤상현, 조혜진, 안철수, 뭐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사석에서 저희 당 구성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시기의 문제지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계속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런데 뭐 책임지는 자세를 안 보여준다 이러면은 누구나 아니 대통령이랑 가까우면은 뭐 책임 안 져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다른 장관들이 책임져야 될 때도 아니 뭐 나는 그럼 대통령과 안 친하니까 물러나라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직 기강을 위해서도 저는 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참사 당일에 이상민 장관의 행보가 지금 행방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행안위에서 아마 지금 못 밝히고 계신 것 같고 자료도 아마 안 줄 것 같은데,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건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행방 지금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112 그 3일 후에 사과 겨우 나왔던 사과도 112 신고센터의 녹취가 공개되기 직전에 그 즈음에 공개되고 이 9일 후에 있었던 사과도 대통령의 주재 회의 즈음에서 나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이 불똥 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비상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재난관리법이나 여러 관계법령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사전 대비도 안 했고요. 당일 대처도 안 됐고요. 후속 조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직무해제됐어야 될 대상은 서울경찰청장, 해안부 장관, 당연히 가장 책임자들이건 재난관리법에 의한 뭐 서울시장은 어렵더라도 관계 중앙 이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 기동대에 대한 지휘 통제는 권한이 있는 이 서울경찰청장 또 112 신고센터에 직속 보고를 받는 서울경찰청장 결국 서울경찰청장이 제대로 이 당일에 대처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님 주변에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는 좀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 현안 보고 때부터 좀 기류가 바뀐 것을 저는 좀 그래 느꼈고요. 보여요. 네. 오늘 이제 단독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한 명 방어 못하냐라고 엄중하게 질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전반적인 정부 여당의 기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얘기를 기사가 사실인지는 뭐 또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습니까? 네, 제가 어제 제소를 했습니다. 왜요?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1차적인 사람이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 이후에 이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나서 논란이 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을 두문 분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론의 집중 포화, 국민들의 관심사 속에서 쏙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현안보고에 출석을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지겠냐라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저의 마음속의 책임입니다. 예.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되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키워드를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축제가 아닌 뭐 현상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상한 키워드를 자꾸 뽑고 있어요. 용산구청장이야말로 이 참사 초기에 즉각 사퇴했었어야 되는 인물인데 사실 이제 지금 주민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그 월요일 날 회의를 보면 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국민의힘 윤리에 제소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현안 보고 다음에 바로 네. 찾아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출당 제명 조치를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는데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천하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안 그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대하여서 전 국민 교육을 자꾸 했었어서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뭐 용해인 의원님 하신 거 가능한 것 같고요. 저 당원으로 제안하는 규정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원래는 저희 윤리위가 무슨 만물 징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매사에 너무 적극적으로 징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막 징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그런데 이번 건은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다른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예. 게다가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은 이런 안 좋은 무슨 뭐 마음의 책임이니 이런 키워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참사 당일에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또 그 권영세 장관이 있는 본인을 공천해준 국회의원이 있는 단톡방에는 그걸 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구청장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됩니다. 하다못해 재난 안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직을 한 사람들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만 모아도 금방 민방위복 입고 모이세요 하면 10명은 금방 모으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만연하게
단톡방에만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이러고 지나갈 거면 구청장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 이후에 네, 뭐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거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말로는 참사 현장에 가서 뭔가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상황 판단 회의에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구청장, 네. 그 비상 대비 계획에도 부구청장 참석시켰죠. 네, 사전의 회의에도 그렇고 참사 그거 이후의 잘못했어요. 회의에도 어디에서 있었는지 좀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용해인 의원 천공 스승도 수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 네, 고발했습니까? 제가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때 라디오에서 질문하신 분이 네.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라고 하셔가지고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라고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아, 예. 네. 네. 천공 스승은 수사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 사안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네. 이분이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비위가 가능하니 좀 조심해라라는 이제 그거는 공지를 내린 적이 다른 있습니다.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천공 스승의 얘기 이거 굉장히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되는데 저희는 진짜 답답한 게요. 대통령의 멘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짧게라도 몸담았어가지고 대통령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천공 이 사람이 정말 멘토인지 뭐 멘토 호소인인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대통령과의 관계나 뭐나 이런 거 다 하나도 없다고 쳐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세계에 뭘 우리가 뭘 할 기회다.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참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저희는 천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또 모양 빠지고 참 답답합니다. 이거 상황이. 근데 저는 예. 좀 단호하게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좀 아무튼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왜 제대로 조문도 못하고 늦게 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을 때 3일 전에 천공 스승의 동영상이 올라가면서 마치 뭐 시신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뭐 설법 강의 이런 걸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그렇겠습니까? 뭐 예. 대통령의 행보가 천공 스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겠죠. 천공은 뭐 온갖 걸 다 올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 얘기가 뭐 실현되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점쟁이나 뭐 이런 법사나 스승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내 고객이었어 광고하고 싶겠죠. 그런데 더 나쁜 게 뭐였냐면은 후보 시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막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근데 이 문제는 좀 끊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왜 노력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명확하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끊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978님께서 세 분의 조합 신박합니다. 혁신적인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얘기합니다. 이거 좀 물어볼게요.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이름 영정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 이거 슬픔을 악용하는 폐륜행위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용해인. 네, 명단 공개가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9.11 테러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도 그렇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 참사가 그리고 그 희생이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유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명단 공개 자체가 폐륜인 것으로 몰아가는 여당의 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명단 공개 이전에 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혐오 발언들, 2차 가해들이 멈춰지도록 하는 조치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를 어떻게 멈추죠? 네? 그러니까 2차 가해 가능성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명단이 나오면 영원히 사실 온라인상에 박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뭐 출생지라든지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저희가 그런 거는 공적인 담론의 영역에서 배척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해 가족이라면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공무원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희 이거 영정사진 공개해야 되는데 사진 파일 하나, 돌아가신 분 사진 파일 하나만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 성함 저희 공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2차 가해라고 저는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거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진 올리고 이런 거 정부가 결코는 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유족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 질의에서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과연 이 윤석열 정권이 합동분향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모의 의지가 있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글씨 없는 조문 리본이라든지요. 보통 합동분향소에는 최소한 뭐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패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추모하고 누구를 분향하는지는 알고 추모를 해야죠. 그냥 덩그러니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걸로 어떻게 추모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좀 이 접근 방식도 잘못됐다 봐요. 2차 가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이태원 가면 안 됐습니까? 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개인이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고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우와 이 추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우와 추모를 하겠다는데 이게 왜 마치 2차 가해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어찌됐건 물론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저는 사진과 이름 또한 공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가족의 전제하에 어찌됐건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들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이 태도와 의지, 자세 추모의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이는 게 예우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족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 영정사진이나 위패를 갖다 두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전체 명단과 뭐 영정사진을 우리가 당 차원에서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그게 유가족들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저는- 일방적으로 공개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부분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의사를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네, 유족의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동의를 그리고 물어보는 과정 자체도 되게 부적절할 그래서 수 정부의 있어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기억되는 방안을 만들 책임이 저는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 걸어서 공개해도 됩니까? 사진 좀 보내주세요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실 국감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웃기고 있네 메모 나왔는데 참 참담하네요. 천하람 의원. 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잘 처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처신했다고 해도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대통령실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무를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꽤 높은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요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참 그렇기도 하지만은 나름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심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다라고 하는 수석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진 찍힐 수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필담으로 잡담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밑에 있는 직원들은 도대체 그럼 누구를 보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아무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참 답답하다 말씀드립니다.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웃기고 그럼요. 있네. 웃음이 나올 때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였거든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는 대통령실의 국회가 행하는 최고 권위의 국정감사였던 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국회를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를 받는 이 피감기관이 그 상황이 어떻게 웃길 수 있으며 사담을 나눌 정도 여유 있지 않거든요. 막 국정감사라고 하면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 심지어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열리는 그것도 직후에 열릴 수가 없어서 일주일 연기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기고 있나라는
뭐 사담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현재 지금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모두 다 징계를 받고 오히려 경질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금 사담을 나누면서 국정감사를 국회를 모욕한다? 당연히 고발 조치 돼야죠. 당연히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회의하는데 직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누가 말하는데 이렇게 335 모여서 필담으로 이렇게 사담을 나누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죠. 도대체 대통령실의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진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참모로 믿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11일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출국하시기 전에 강승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 반드시 경질하고 출국하셔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책임 안 물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 참사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 총리가 전화람, 농담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경태, 용해인 세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